예언제이보. 한국의 차기 감독으로 또 한 번 시끄럽다. 단도직입으로 축협놈들은 아마도 학범승이나 또는 강서영 등을 데려다 임시 땜빵으로 쓰다가 월드컵이 다가오면 이들을 자르고 축협의 황태자, 적자, 계승자, 상속자, 넘버원, 홍명보에게 월드컵에서의 명예회복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독 자리를 주기 위한 심오하고도 양아치스러운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을 것으로 난 확신한다. 우선 개인적으로 국내 감독이 되면 절대 안 되다가 나의 주장의 요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수만 봐도 K리거와 유럽 출신이 엄청난 레벨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운동 능력이나 개인적 재능이 아닌 수많은 경험에 의해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감독을 어떻게 K리그에서나 비웠고 어릴 때부터 처맞으며 산이나 타던 국내 감독에게 맡길 수 있겠나? 국내 감독 비하냐고? 맞다, 국내 감독 비하다. 대리그는 축구 후진국 리그고 한국도 축구 후진국이다. 히딩크존에는 그 흔한 피지컬 코치조차 없었던, 마치 강서영이 처음 갔던 베트남 수준이었던 게 바로 한국 축구의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대리그나 쪽발이 리그 정도에서나 뛰었던 소위 한국의 레전드들이 뭘 보고 뭘 알겠나? 말이 좋아, 레전드지. 홍명보나 최용수 따위를 손흥민이나 박지성 등 유럽 축구에서 잔뼈가 굵은 유럽파에 비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의 모욕이다. 손흥민이나 이강인, 박지성 등 유럽에서 주로 선수 생활을 하며 유럽 축구가 몸에 배인 선출이면 모를까. 그 전에 절대 국내 감독은 안 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또 하나, 현재 세계 최고의 감독이 하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 바로 할리레 호치티이다. 이번 모르코 돌풍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할리다. 월드컵 한 달 전까지 모르코 팀의 감독이었고 지금 모르코 팀을 만든 게 바로 할리다. 그전 러시아 월드컵에는 일본 대표팀을 맞아 월드컵에 진출시키고 역시 월드컵 2달 전 잘렸다. 러시아 월드컵 일본의 16강 역시 할리의 러시아 월드컵 일본의 16강 역시 할리의 작품이다. 그전 브라질 월드컵에선 우리의 1승 재물이라던 알제리를 맡아 홍명보를 개박살 내고 그 대회 우승팀이던 독일과 연장명 승부를 펼쳤던 게 바로 할일이다. 한마디로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서 할일은 모두 약팀을 맡아 16강 이상으로 진출시켰던 진정한 감독계의 언성이어로이다. 할일은 듣보잡이 아니다. 유고 출신으로 스타드랭, 파리 생제르맹 등의 클럽 경험도 풍부하고 코트디부아르, 모르코, 알제리, 일본 등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도 위에 말한 바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써왔다. 힘과 투지를 강조하며 빠른 공수 전환, 피지컬적인 도전, 경기 내내 이루어지는 게 아닌 순간적인 강력한 압박을 이용한 트랩 수비 등 맨유의 람릭의 헤비메탈 축구와 아르고사티의 압박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한 전통적인 전술을 사용한다. 즉 크루이피즘을 바탕으로 한 바르셀로나와 펩의 포지셔닝 축구와 거의 정반대에 있는 축구, 효율적이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볼을 안정적으로 간수하지만 쓸데없이 미드필드에서의 티키타카를 지향하고 직선적이고 빠르게 상대 측면을 허물었던 히딩크와도 비슷한 축구를 한다. 요약하자면 할일의 축구는 스피드, 강한 피지컬, 듀얼이라 호칭되는 투지, 이 세 가지를 본질로 한다. 그래서 한국과 매우 잘 맞는 감독이다. 동아시안컵에서 신태용호와 만나서 대패한 후 할일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본 유럽파들이 다 왔어도 이번 경기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웠을 거다. 투지, 스피드, 피지컬 모든 면에서 한국 선수들이 한 단계 위였다며 한국 선수들에 반했다는 듯 감탄했었는데 바로 이 인터뷰 후 할일은 일본 대표팀에서 잘리게 된다. 반대로 벤투는 일본에게 대패한 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잘리진 않았다. 사실 벤투가 덕장이란 건 인정하지만 그가 훌륭한 전술가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가 만약 훌륭한 전술가였다면 2월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그렇게 사이드와 하프스페이스가 개박살 나며 무너졌던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형식으로 월드컵에서 브라질에 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3백으로 센터백을 한 명 더 집어넣어 이번 월드컵 5골 실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김영권의 구멍을 메우며 두 줄 수비를 조금 높게 세워 무린 유이 버스 축구를 했다면 아마도 브라질전도 결과가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그러야 한다고 본다. 감독은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의 최적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는 바로 비엘사이다. 알다시피 비엘사는 전술 광인으로 불리며 가장 이상적인 축구, 공격적이고 빠른 소위 아름다운 축구를 고집스럽게 평생 시전해 오고 있는 세계 유일의 감독이다. 아르헨티나, 칠레, 아틀레틱 빌바오, 리즈 유나이티드, 라치오, 릴, 마르세유 등 국가대표와 클럽팀 경력이 풍부하나
이렇다 할 메이저급 타이틀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명한 이유는 아마도 토탈 사커의 미헬스, 이탈리아 압박 축구의 리피와 아르고사키 등과 함께 세계 축구계의 한 문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감독이다. 이런 이유로 축구 팬들보다 오히려 감독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데 지단은 비엘사의 빠돌이며 클롭, 포체티노 등도 비엘사의 열렬한 팬이요. 팬 역시 감독은 성적과 우승 트로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비엘사를 꼽았다. 한마디로 성적에 내몰린 감독들이 직접 피치 위에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축구를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오는 게 바로 비엘사이다. 비엘사 축구의 특징은 강력한 압박과 점유를 통한 공격이다. 점유라고 해서 펩 같은 볼 돌리기 신공을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부터 압박을 해서 공을 탈취하고 두세 번의 최소한의 패스로 가장 빠르게 슛까지 가져가는 게 바로 비엘사의 특징이다. 즉 경기를 지배한다는 측면은 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배의 방법은 빠른 공격으로 랑닉과 클롭의 개겐 프레싱에 가까운 축구를 한다. 이와 같은 축구는 사실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이고 빠른 대신 뒷공간이 털릴 위험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비엘사가 엉덩이를 빼고 있다. 카운터 펀치를 노리는 무리뉴나 콘테 등에 비해 트리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이유이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비엘사를 데려와 월드컵에서 한번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4강에 간 후 월드컵 4강팀이 되었나? 전혀 아니다. 우린 아직도 16강에도 못 올라간다. 4강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문제는 우리 한국 축구의 스타일을 국가대표팀을 정점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다. 일본이 되든 안 되든 티키타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정립을 했듯이 우리도 슈켈리케가 왔다가 신태용이 페이크 축구를 했었다가 벤투가 빌드업 축구를 했다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말고 국가대표부터 초등학교까지 한국 축구의 스타일과 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요즘 일본에게 연령별 대표부터 국가대표까지 다 개박살 나고 있는 이유고 바로 우리가 되지도 않게 일본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는 빠르고 체력적으로 강인하고 정신적으로 끈기와 근성이 있는 축구였다. 비록 실력이 떨어지지만 위와 같은 특성 개성을 가지고 있는 축구였다. 비엘사의 빠르고 체력적으로 강하고 공격적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물어뜯는 스타일과 너무나도 잘 맞는 게 한국 축구다. 현재 비엘사는 비교적 많은 나이와 리즈에서의 성적 부진 등으로 이렇다 할 좋은 조건으로 유럽 프로팀에서 감독 생활을 이어나가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때 바로 우리가 비엘사를 모셔올 천우신조의 기회이다. 정몽규는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이니 어서 조용히 비엘사를 만나러 가라. 홍명보, 황선홍 따위로 간다면 한국 축구는 앞으로 일본의 10연패가 예고돼 있다. 돈이 모질라면 사제를 출연하던지 아님 축구 팬들에게 모금을 하던지 해서라도 어설픈 감독 또 데려오지 말고 비엘사로 한국 축구의 스타일링을 지대로 한번 해봐라.